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지가 지금 하루가 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해놓은 것 같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심장에서 가슴 속에서 느낌으로 막 올라오는데 말로 정리도 잘 안되고 말 실수할까봐 무섭고 진짜 똥마련 강아지 마냥 끙끙거리면서 막 온 집을 다 뒤집고 땀을 뻘뻘 흘리고 물구나무는 설 줄 몰라서 못 서고 원고를 쓰다가 말다가 난리를 치다가 좀 전에 다 포기하고 그냥 녹음했던 것도 싹 다 지우고 다시 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정돈되게 할 수 있겠죠? 이재명을 지켜라. 이재명을 지켜라. 오늘 당사 앞, 법원 앞 집회. 저는 판단을 못하겠어서 두 쪽 다 아마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극 찬성, 응원, 지지합니다. 무슨 걱정 뭐 이런 거 다 주제 넘은 꼴 같자는 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했던 건 혹시라도 뭐 극문 똥파리들은 단체로 작전 세력이니까요. 또 우리 지사님을 지지하는 우리들 속에도 작전 세력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부딪혀가지고 무슨 뭐 육탄 돌격 이런 거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뭐 주범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을 처단하라. 문재인 탄핵 이런 소리 나오면 어떡하나. 뭐 끙끙거렸던 이런 거 다 웃긴 짓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꼴값을 저의 꼴값이었습니다. 모이신 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를 가장 현명하고 올바르게 표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김진표의 출당과 이재명 보호를 더불어민주당에 확실하게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꾸려주시는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일들을 진행해 주시는 그리고 너무 멀리 김해에서도 계속 올라오시잖아요. 그 먼 곳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의 심정을 정확하게 뭐 제가 뭐나 된다고 꼴값을 떨면서 너무 이것도 너무 웃긴 짓이지만 그래도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이제 나가라고 육갑을 떨다가 요새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그
더민주 안에 옛날 운동권, 뭐 운동권 아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제가 잘했든 못했든 뭐 그렇게 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 자신을 운동권이었다고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386 카르텔, 뭐 86 카르텔 이렇게 불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을 너무나 지지하면서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러셨던 많은 진짜 전문가분들, 그런 분들이 이 86 세력들, 그 운동권 어마무시한 이런 쪽에 이제 완전히 밀려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번 정부는 운동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듣고, 뭐 유튜브에 출연하는 분들 뭐 이렇게 제가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다니까요. 이것도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출당을 부르짖더니 뭐 이종걸, 이철희, 안민석, 뭐 전해철, 김진표, 유시민이 앞장서고 전해철, 김진표가 시작하고 유시민이 불을 붙이고, 그러면서 정청래, 이철희, 안민석, 이종걸 또 있는데 박주민 뭐 줄 서가지고 이재명 나가라, 이재명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불러 제꼈었죠. 다 완전 침묵 속에서 이재명 투명인간 취급이죠 요새. 그러면서 양비론, 김대중, 박정희의 망령은 되살아나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방송 출연과 심재철의 반격,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대 출신 아니면 못 끼죠. 서울대 출신들, 그리고 그 저기 최민희 님은 이대 나오셨는데도 이제 지분이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다 잘 알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완전 난리가 났죠. 가로세로는 제목만 봤는데 시카고에 가가지고 또 그 누구야 황교안이 임종석 담당했던 공항 검사였다 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또 가로세로가 시카고에 가서 또 임종석 딸이 그 시카고에 있는 미대 유학 중이라고 그러면서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양비론이 이렇게 번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걸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께서, 일반 유권자들께서 자칭 진보라는 그 민주화 운동 세대라는 그 30년, 40년 전에 그 더 질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저들의 작전에 일반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넘어가는 거다, 놀아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심재철 씨한테 좀 빙의를 해보면요. 심재철 씨가 뭐 어제 다스베이다에 출연하신 그 서울대 나오신 국회의원, 그분도 뭐 혼자만 40년 전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다 용서했는데 혼자만 그때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거가 다가 아니라 심재철이 뭐가 억울할까, 심재철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나 변절했다, 내가 제일 먼저 변절했다,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니네는 어떻게 살았는데? 니네는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니들은 뭘 잘했는데? 니들이 그래서 부정부패 안 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못된 짓 안 하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깨끗하게 잘 살았냐?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조 이름도 막 나오고 있고 그 가습기 살균제 그거 비리 덮으려고 같은 학교 나온 제 식구 감싸기 그 20대들이 치를 떨고 혐오하는 20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까요? 20대 남성들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치를 떠는 거죠. 논공 행상에 나눠먹기에 제 식구 감싸기에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눴다는 그 청년분도 이재명 지사님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 후보라고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는 차기 대선 후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방송에 댓글을 남기셨었습니다. 20대 청년들 멀쩡합니다. 근데 무슨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서는 또 전부 다 무슨 꼴패미들 때문이라고 그 남녀 갈등 문제로 몰아가느라고 아주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뭐 자칭 진보라는 여론조사 기관들까지요. 싹 다요. 20대 청년들한테 왜 문재인 정부 지지 안 하냐는 별도의 여론조사 그 제 식구 감싸기 나눠먹기가 싫어서 라는 거 선택지에다 넣어갖고 여론조사 한 번이나 해놨습니까? 해봤습니까? 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뭐 그렇게 남녀 갈등 문제로 끌고 가면 좋죠? 편하죠? 잘못을 집단적인 잘못을 은폐하기 아주 좋죠? 얘기가 딴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한참 딴 데로 갔는데 지금 유시민 심재철로 인해서 촉발된 이 이념 갈등, 이 망령은 세월호 광장에 어젯밤에 신비님이 귀가하시다가 실방으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태극기 모독부대가 기습적으로 불법 텐트를 치고 오늘 2차 집회 있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두들겨 팰지 어쩔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 이름도 거룩한 전대협의 영웅 임종석을 담당했던 공안검사 황교활이 임종석 막 욕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또 가로세로 팀원들은 시카고 가가지고 지금 현재 임종석의 따님이 시카고에 있는 무슨 예술대학에 재학 중이랍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양키 고홈 뭐 부르짖더니 딸은 미국에 유학 보내놨냐? 그 비싼 예술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글쎄 걱정입니다. 전해철, 김진표 명백하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86 운동권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23살이 되도록 탕수육이라는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던 그 옛날 우리가 공장에서 만났던 청년 노동자가 기억나십니까? 21살이 되도록 일요일이 아닌 월화수목금토 그때 낮에 외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 삼아 결근을 하고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평일날 서울의 명동이라는 데를 가봤다가 왜 그렇게 평일 낮인데도 길에 사람이 그렇게 많냐,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냐 라고 너무 놀라서 물어보던 너무 예쁘고 어렸던 여성 노동자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그 송영길이 이 의원이 그 당대표 후보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운동권 출신 중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현장 경험이 있는 현장 운동, 노동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노동운동 이런 거 현장에 경험이 없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 건지 공감을 잘 못하시려나요? 전대협 하구 동지 여러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대협 하구 동지 여러분 정청래 씨, 임종석 씨 그 노태우 정권 초반부에 잠시 반짝 열려가지고 합법적으로 출판됐던 주체사상 총서 13권 그거 열심히 공부하셨죠 다들? 설마 그것까지 공부 안 하진 않으셨겠죠? 대안의 사업체계 이거 생각나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고 사회를 운영하는 체계에는 뭐가 있죠? 일체계, 사람체계, 사상체계로 나누던가요? 사람체계? 아니다. 일체계, 사람체계, 일체계, 사상체계, 암튼 말이 헷갈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품성이고 사업체계에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죠?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을 내놓으려면 가장 아랫 단위로 내려가서 그죠? 가장 아랫 단위의 일꾼들과 국민들과 협의해서 거기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거는 순서를 모르겠는데 비즈니스 스쿨에서 얘기 트럼프도 국경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싶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싶으면은 그 국경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 국경 현장 수비대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저는 그거 비즈니스 그걸 공부를 하면서 와 이게 주체 사상이 먼저냐 서양의 무슨 이런 게 문제 먼저냐 MBA 코스가 먼저냐 이러면서 속으로 웃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전대협하고 동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눈에는 겉에서 보는 제 눈에는 댁님들께서 엄청나게 하부 단위에 강조하고 주장했고 내려 먹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령론 거기에 순응하면서 품성을 지키면서 아랫 단위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묵묵히 아직도 몇십 년이 흐른 아직도 일반 노조 그 가장 힘들고 열악한 일반 노조에서 그리고 지역에 월 100만 원 수입도 올릴 수 없는 그런 단위들 속에서 묵묵히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당신들의 리더십이 빛나게 당신들을 바쳐주었던 수많은 셀 수 없는 하구 동지 여러분들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민주화 운동 세대는 독재 타도만 부르짖었었나요? 요즘은 독재 타도만 띄어서 얘기하죠. 싸울 때는요. 네? 정치권에서 싸울 때. 왜냐하면 독재 타도에서는 이겼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시대를 함께 했던 저 같은 일반 운동권, 일반 국민, 일반 서민들과 지금 논공행상 제 식구 감싸기가 싫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민주당과 행정부의 치를 떠는 우리의 건강한 차세대의 주역 20대 청년들 그리고 그냥 일반 국민들은 우리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대동, 그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사기질과 왜곡질과 협잡질과 정치공학에 휘둘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독재 타도에 성공했다. 이것만 띄어서 얘기하는 당신들의 논리가 솔직히 웃깁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어떻게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들은 이재명을 어떻게 할까? 노무현이 필요해서 노무현을 세워놓고 쥐고 흔들었고 문재인이 필요해서 왜? 당신들 속에는 노무현 같은 전 국민적인 영웅이 없으니까. 당신들 속에는 문재인 같은 전 국민적인 영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세워놓고 쥐고 흔들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입싹 씻고 속으로 울겠죠. 속으로 울기까지도 안 할까? 그렇진 않겠죠, 설마. 이제는 문재인을 세워놓고 겁나 쥐고 흔들고 있죠.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죠. 노무현 같은 영웅은 아니지만 문재인 같은 영웅은 아니지만 이재명 같은 영웅은 우리 속에 없지만 영웅이 괜히 영웅인가요? 올바르니까 맞으니까 전 국민의 심장을 울려서 마음을 울려서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안희정도 날아갔다. 아싸, 이러고 계신가요? 와, 유시민도 떠내려간다. 아싸, 이러고 계신가요? 전해철, 김진표는 나가라 소리 절대 안 하고. 와, 잘하면 박지원도, 아니, 박원순도 그동안 저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잘하면 떠내려갈지 몰라. 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딴 사람을 띄워줄지도 모르는 김어준은 우리의 여성 동지들, 꼴패미들이 저격해서 잡아뜨려 줄 수도 있어. 이재명은 나가라 나가라 해도 못 나갔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잘하면 날려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 설마 이러고 계신 건 진짜 아니겠죠. 아니겠죠. 우리 아직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노사모들, 아니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전해철, 김진표의 출당을 요구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우리 노사모, 우리 풀뿌리들이 원하는 세상은요, 품성의 진짜 의미, 대안을 내는 사업 체계의 진짜 의미를 온 몸으로 실현하면서 묵묵히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강한 분들, 그리고 세월호 강장을 지키고 자한당 해체를 위해서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대변하시면서 국회로, 정치권으로 당당하게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과 문재인을 완성할 수 있는 이재명의 시대에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되고 담보되어야지만 문재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문재인이 성공해야만 이재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이재명은 나가라, 이재명은 여기까지, 이재명은 투명인간이다 를 하고 계시는 과거 운동권 출신 정치인 여러분, 우리들은 노사모이고 문사모이고 이사모인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모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당신들은 아닙니다. 문성근, 권혜효, 맞죠? 이분 성함. 그리고 명계남, 이런 분들의 성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보호하시고 당신들이 닮고자 했던 이재명을 지키시고 이재명과 힘을 합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을 진짜로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십시오.